저 오랜만에 녹화를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못한 이유가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을 진행을 하면서인데, 이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제가 챙길 게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번 해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정말 빨리 할 수 있겠다. 이게 뭐 서류 준비만 1 개월 이상 걸렸는데 다음번에 하게 되면 시작하고 한 1-2일 만에 끝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하는 게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한 사업지에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 진행이 안 되니까 요거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걸 직접 인쇄를 하다가 안 돼서 인쇄소에 맡기고 뭐 요렇게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 해냈습니다. 해냈고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잘 되지 않을까는 이 판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누군가가 빠지고 누군가가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누가 참여할 때마다 잘 안 되던데. 근데 이번에는 태양광은 참여를 안 하시네. 그럼 이번엔 잘 되겠네. 뭐 이런 거. 이 판타지. 예,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 잘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번까지는 제가 마진이 없습니다. 예, 이 일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있는 그대로 하니까 아마 잘못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상태지만, 요걸 기반으로 이제 다음번에는 조금의 마진을 넣어야 되겠다. 뭐 여기 처음에 하신 분들 말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조건은 괜찮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나중에 새로운 어떤 수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요런 거.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또 이 가까운 분들께 20 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또 요 돈 버는 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번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건 뭐 되게 사실 돈으로만 따지면 돈이 안 되는 일인데, 저희 이제 제가 있는 시골집이 이렇게 이제 건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붙어 있는데 요 가운데 집이 이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장비가 좋아 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하고 영양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철거를 하는데, 그 철거업자를 중간에 이제 저렴한 철거업자로 교체를 하면서 요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진행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이사도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구조 진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손상된 부분에 대한 이제 사회 통념적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한 분이 계속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여기 건물을 짓는데 방해를 하지 말라." 요런 거. 예. 이러면 이제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청구 금액이 3 천만 원 이하면 이제 직계 가족이 대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는 법 그대로 집행해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사람들 찾아오고 계속 연락 오고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모르겠습니다. 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은 서로 입장을 이해하다 보면 이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쌓이더라. 그럼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고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다. 그냥 있는 법 그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서. 근데 법에서 만약에 야 니네 이거 보상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예. 법에서 보상 얼마 손해배상 받아라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바쁜 와중에 내용 증명을 하나 보냈는데 동네가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1년 6개월을 준비한 투자가 있습니다. 비상장사 투자인데 여기 투자하는 게 이제 일정이 그러니까 제 계획은 이제 7월에 우리가 태양광을 끝내고 서류를 근데 이 태양광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다수의 사업지를 진행하는데 1개월 만에 이제 개발 행위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한 3, 4개월 걸리는데 한 사이트가 1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변수가 아니었는데 서류 작업하는 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8월에 요 비상장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거의 겹쳐버렸습니다.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24일에 다시 방송을 녹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게 하루 더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제 신호로 보더라도 일단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만드는 제품이 제가 이걸 직접 그 출고가에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서 써보려고 해서 어제 받기로 한 날인데 추가 주문이 들어와서 물량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오, 생각보다 대박의 어떤 느낌이 나는데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겨우 좀 급한 게 끝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말 정도 해가지고 예전에 말씀드린 그 이맥스 INC 요거 이제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아갖고 그 낙찰 받은 분하고 또 접촉을 해서 전환사채 투자권이나 이런 걸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앞에 거의 한 8개월? 8개월 정도 스터디가 됐고 그리고 전환사채 이런 거 투자하는 거 협상하면 한 1년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1년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이 비상장사에 안전한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게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어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조금 더 준비해서 어, 이게 좀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볼 생각이고 태양광도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약간의 마진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변수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그 대행을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든다. 근데 부가세가 즉시 환급 신청하면 된다. 뭐 이 정도만 하니까 부가세 1,000만 원을 빼고 1억만 받았는데 즉시 환급 신청하니까 2달이 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스란히 이만큼의 돈이 묶이게 되는. 예. 그리고 중간에 뭐 법인 설립하는데 400, 440에 뭐 50에 이런 돈들을 빼고 진행하다 보니까 제 자금이 그만큼 이제 빡빡해지는. 예. 그래서 제가 그 두 군데에서 하나 하고 하나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컨설팅 하나 하고 하나가 1억 이게 기억이 안 나네. 1억 4천이었나? 예, 1억 4천 정도 되는 컨설팅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2억 1천만 원이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거 했더니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예, 또 도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근황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또 득을 보시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아, 약간의 마진은 필요하구나. 예, 그래야 이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 그리고 시장은 지금 뭐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반등 한계치까지 왔고, 이게 거의 정교하게 가고 있습니다. 반등 한계치까지 거의 왔습니다. 2550선이 한계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계라는 것은 2550선을 간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뭐냐면 이제 용어에서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사전적 의미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한계라는 게, 아니, 극한이 아니라, 이게 이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간다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기까지다. 최대한.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2550선이다. 그러면 이 한계라는 게 도달하지 못하면 약하네. 보던 것보다. 넘어가면 한계는 넘었으니까 봤던 것보다는 강하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요거는 봤던 그대로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봤던 그대로다라고 하는 건 불행한 의미입니다. 어떤 거냐면, 기술적 반등을 하고 베어마켓 랠리로 보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저점을 한번 깰 것이다. 지금까지 반등에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뭐 방향을 예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시장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이 저점을 깬다라고 보는 거, 그러면 지금 주식 다 팔고 없애야 되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6개월 정도 시간차를 두더라. 그러니까 3월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 양적 긴축도 6월에 하기 시작했는데, 이 효과가 아직 시장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아직 돈이 있다. 시장에서 보시면 반등을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돈이 들어와서 반등을 하네? 그게 뭐냐면, 이 금리 인상 효과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9월부터 반영이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돈이 마른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마르고, 환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산업 경쟁력은 중국, 일본한테 밀리고 있고, 정책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따라서 금리 올리면서 겨우겨우 외국인 이탈을 막고 있는데, 9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 지금 확률적으로 0.75%입니다. 시장은 0.5%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요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남녀가 아니, 년을 써버렸습니다. 남녀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연준이 지금까지는 계속 시장에 매우 친화적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2008년 이후로 시장에 아주 친화적이었고, 시장에서 원하는 걸 다 들어줬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그대로 했고, 위기가 생기면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근데 연준이 이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최우선으로 두겠다. 시장 망가져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그게
방아쇠가 돼 가지고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연준이 개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빠졌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실제 금리 인상을 하네. 양적 긴축도 해버리네. 또 빠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에이, 그래도 연준이 이제 속도 조절할 거야. 요런 희망까지 다, 야, 우리 헤어졌어.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9월에 확인한다?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미 연준이 9월에 0.75% 하겠다라는 것만으로, 그런 어떤 시사를 한 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쫙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런 형태입니다. 뭔가 차트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이름을 정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오다가 하락하고 반등을 했더니 머리를 맞고 다시 내려가는 요런 그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내리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걸 종합했을 때 물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현상 유지하다가 지금 뭐 본전 위로 올라온 종목들 몇 개 될 겁니다. 본전 오면 털고 현금을 갖고 계시라. 적어도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건 봐야 되고, 더 보자면 연말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왜? 유동성이 빠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냥 확률로 접근하면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란 건 없지만 지금 태도를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연준이 방관을 할 것이다. 그러면 2021년 6월에 고점을 찍고 무너지고 뭐 기간 조정까지 받고 이러면 한 2023년 말, 그러니까 지금 시점 한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뭐 많이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고, 그리고 종목별로 시장 지수 따라 반드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내 종목이 언제 한번 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현금화 시켜가지고 요 기간, 지루한 기간 조정에 대비를 하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장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4년 정도 되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물가도 잡히고 모든 게 안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제 다시 역으로 경기 회복기로 접어드니까 아주 싼 주식들을 사놓고 기다리면 큰 장이 설 것이다. 이게 이제 예상은 이랬습니다. 처음 예상은 조정을 적당히 받고 다시 한 번 더 파동을 갖고 죽는 건데, 연준이 굉장히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그대로 시장이 죽는 요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그러면 적어도 2024년은 돼야 사람답게 투자할 만한 시기가 올 것이다. 그 전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먹을 게 별로 없다. 확률이 높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도 탐탁지 못했습니다. 확률이 낮을 때 주식 투자를 한다?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뭐 요런 틀로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들은 기차, 당 모가지 비틀어도 기차가 가듯이 그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여기서 손실인 상태를 손절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상 유지하다가 원금을 찾는, 반짝 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원금을 찾는, 뭐 그러면 이제 한 종목씩 보자면 반짝 오르는 게 뭐가 있었냐? 우진플라임 폭락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평단가 이 정도인데 이거 시장 나쁘니까 일단 털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복구를 못 합니다. 근데 좋은 종목이니까, 실적 잘 내고 있고 좋은 종목이니까 그래 뭐 그냥 지금까지 내렸는데 뭐 더 내려봤자 뭐 어쩌겠어 라고 기다리다가 보면 본전주네 일단 텁니다. 근데 뭐 거래량이 붙었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을 쥐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의 대응도 굉장히 여유로워진다. 단순히 이게 더 오르고 덜 오르고가 아니라
다른 종목의 이 대응의 영역에서 혜택을 보는 게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오른다 하더라도 물론 기다릴 수 있으면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대응의 영역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거 말고도 한번 쳤던 종목이 센티모티브 이런 종목들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면 털고 현금 갖고 있다 다른 종목에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이 종목에서 재대응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장이 아주 좋지가 않으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선이 이렇습니다. 뭐 어떤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착착착착 오르는 종목들이 가끔 나타나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는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잘해야 이 정도고 현실적으로는 뭐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 매도해서 얼마든지 싸게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손실인 상태에서 정리하고 다시 더 싸게 산다. 이런 건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손절을 하고 그 밑에서 잡아야지 하면 거의 대부분 바닥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버티다 못해서 심리가 도저히 안 되면 던지는데 던질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팔고 더 싸게 사면 되지. 이게 이유가 되는데 그게 보통 바닥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원금 찾았을 때 정리하고 다시 사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현금을 쥐고 있든지. 그러면 그 현금이란 개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현금이란 거 뭐 물론 높은 가격을 보면 그 가격 밑에서 팔기는 싫지만 삼성전자를 만약에 4만 원에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건 4만 원 위에서만 팔면 난 만족이고 전혀 심리적인 타격이 없다. 이러면 이것도 현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S&T 모티브를 앞으로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인데 S&T 모티브를 팔고 이건 이제 본전 위에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본전 위에 왔을 때 팔았다는 개념이고 다시 떨어지면 S&T 모티브를 예를 들어서 42,000원에 갖고 있다. 이건 뭐 현금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은 꼭 캐시를 갖고 계시라 이게 아니라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응이 한결 좋아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고 또 인터로저도 중간에 한번 우리 평단은 3만 원 이하일 거니까 3만 원 위를 또 한번 줬습니다. 그러면 또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때 한번 탁 털고 그러면 밑에 떨어졌을 때 다시 잡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갖고 있거나 인터로저 같은 경우도 뭐 한 27,000원이면 현금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투자 심리의 안정을 찾고 긴 기간 조정, 유동성이 빠지는 이 기간에 긴 기간 동안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지루한 시간에 에너지 다 뺏기고 인내심 소진하면 정작 오를 때 못 견디고 팔게 됩니다. 이걸 제가 언제 봤냐면 2003년에 봤습니다. 2003년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리고 나서 4년간 대세 상승장이 왔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돌이켜 보면 이때 2003년에 주식 정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기아차만 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체감은 못했지만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은 그동안 2001년, 2년, 3년 IT 버블 맞고 그리고 9.11 테러 얻어 터지고 테러 이후에 반등했다가 다시 죽었을 때 또 얻어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인내심이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2001년에 오르고 2002년, 2003년 중반까지 기간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 인내심 다 소진해가지고 2003년 주식 덜어서 던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시장에 아주 치열하게 참여를 하다 보면 정작 오르는 시점에 지쳐가지고 팔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호흡 조절하고 참여 저조하고 저는 사실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께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 무조건 참여를 하시고 무조건 시장에서 경험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그런 이해관계보다는 이런 시장에서 이런 나쁜 것도 경험을 해야
빨리 적응을 하고 더 시장을 잘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더라. 차라리 시장이 나쁘면 인내심을 지키는 게 좋다. 어려운 시장에 참여해서 인내심 소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내심을 지키는 게 좋고 생업에 더 열중하는 게 좋다. 생활을 이 주식시장의 스트레스로 가족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것까지 터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종목 중에서 이제 그동안 조금 변화가 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 마이너스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었고, 그리고 그 앞에 280인가 수익이 났었으니까 이거는 1,000만 원 안 돼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본전에 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뭔가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뭔가 싸한 느낌? 예, 아 이게 더 올라가겠구나. 예, 또 나쁜 예감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들어갔는데 요 매물을 보고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이 침체에서 과열로 간 요 시점, 과열의 꼭대기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실제 대응은 요 더 위에서 했어야 맞는 건데 조금 성급했다. 성급한 부분이 잘못된 단추가 돼서 결국은 손절로 갔다. 이런 결과고 그리고 뭐 가만히 놔뒀으면 여기서 다시 본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레버리지 크게 구사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유지 증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5천 투자를 하면 한 3,500 정도 평단이 3,500이 되면 유지가 안 되고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넣으면 되지만 그 당시 기세로는 50만 원 정도 갈 것 같고 이러니까 못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이제 그 돌이켜 보면 미국이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기차나 이런 쪽에 혜택을 많이 받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관련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근데 뭐 외국인이 사가지고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50만 원 한번 보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복수전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뭐 녹록지 않고 지수 영향을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요거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도대체 이 주가를 설명하려면 얼마의 이익을 내야 되는? 1년에 10조 원씩 이익을 내야 되는데 10조는 그냥 1조 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낼 거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고.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랬지만 카카오뱅크도 그 주요 주주로 참여했던 KB은행이 아니 증권이었나 은행이었나? 아무튼 거기서 털고 나니까 주가가 더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매도를 합니다. 이 매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00만 주가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갑니다. 이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다행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한테 넘어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까? 뭉치면 올릴 수 있는데 뭉치질 않습니다. 주가 올라가면 팔기 바쁘니까. 주가 오르는데 동참을 하거나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오르면 팔기 바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가지고는 주가가 오를 수 없다. 그럼 자기들이 치고받고 하다 보면 주가가 오히려 내린다. 그래서 이 100만 주 매도가 100만 주 팔았다고 내리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주주 구성이 나빠지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LG그룹이 81.84%를 보유 중입니다. 네, 블록딜 70%까지 할 겁니다. 이건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11.84%의 주식을 던진다.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두 번째로는 이걸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을 때 주주 구성이 굉장히 훼손이 된다. 주가가 오르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 그러면 매도하면 무조건 수익이냐?
말씀드렸듯이 이 변동 때문에 양방향 다 털리고 가게 됩니다. 선물은. 예, 그래서 이건 진짜 난이도가 주식이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다듬어 가면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은 있는데 선물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특출난 분, 뭐 한번 다 깨져가지고 심리가 정화된 분이나 아니면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선물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물도 하물간 하물며 이런데 옵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현물에 한정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고 그것도 쉬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 1년 중에 현금 갖고 있는 기간 적어도 상승 구간은 누리고 하락 구간을 피하는 이 과정들이 잘 선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6개월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현금이나 또 현금이나 다름없는 종목. 이런 구도로 가야 그나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제노레이 같은 경우, 제노레이가 진짜 이건 뭐 돈만 있으면 사는 건데, 예, 뭐 그냥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근데 그 사이에 평이하게 흐르지만 그 사이에 실적은 누적이 된다. 그러면 예전에 이런 사이즈의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잘 된 게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의료기 메디아나. 그 메디아나가 예전에 이제 그런 비슷한 수순을 밟았는데 그랬습니다. 요, 요 구간에 메디아나가 기가 막히게 괴로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적은 그 지금 현재 최대 주주 메디아나 최대 주주가 김문정 대표인데 김문정 대표가 뭐 건강상의 이유였는지 뭐였는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 실적이 나빠졌고 그래서 회사 평가가 되게 나빴는데 복귀를 하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이제 따라서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때 반응했던 시기는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반응을 했는데 예, 그것처럼 이제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제노레이도 지금은 이때만 하더라도 누구도 메디아나가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좋아지니까 예, 반응이 좀 빨리 나왔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유연하게 유동성이 빠진 상태니까 이런 상태 이런 걸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짜증스럽고 그런 데다가 예상했던 기간보다도 더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유동성이 빠지니까. 그래도 결국은 제노레이도 메디아나처럼 한번 제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삼강 MNT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뭐 아무리 좋다 해도 이제 시가총액 1조 원이 되면 작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시장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그동안 그 많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거고 뭐 주식이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에너지 축적하고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고 근데 여기서 매물이 쏟아지더라. 이건 좀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SK가 인수를 해서 뭐 소문에는 이제 이미 경영진이 물러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건 사실인데 아니,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느냐? 뭐 한번 빅베스 해가지고 털었기 때문에 분기 200억 정도의 흑자는 나고 그러면 지금 주가 설명이 되지 않느냐? 빅베스 해서 훼손된 가치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늘어나는 주식까지 감안했을 때 그 늘어나는 주식하고 희석이 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한 1조 3, 4천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느냐? 성장성 1년에 매출 1,000억, 2천억씩 느는데 이런 부분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매력이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영신금속은 참 뭐 주가야 뭐 저렇게 재미없는 흐름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신금속 1공장이고 2공장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평택에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증설을 확정을 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삼성전자가 소진하는 삼성전자 관계사가 소진하는 삼성전자와 그 공장 부지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데 여기가 아마 저 삼성전자일 것 같고 이제 평택이 열심히 이렇게 또 도시가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쌍용차 공장이 있었는데 왜 치니까 안 나오지? 예. 여기 있습니다. 쌍용차. 쌍용차가 이제 회생안이 확정이 돼가지고 인수도 확정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쌍용차가 다시 뭔가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예, 이거를 팔아서 부동산 개발을 해야 그나마 이제 회생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오니까 그럼 이 부지를 쌍용차가 판다는 것은 그만큼의 공장 부지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쌍용차 부동산 해먹고 해체할 건 아니고 최소한 전기차는 흉내를 내야 되니까. 그럼 전기차는 흉내를 내면 여기 이제 이만큼 쌍용차 부지만큼 새로 공단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천의 표현하죠. 요새 같은 게 공단이 있고 바로 항만이 있습니다. 이런 입지가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뭐 울산 그리고 뭐 창원 정도 입지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앞으로 뭐 그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뭐 공단이긴 하지만 1, 2공장의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흑자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의. 근데 단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럼 흑자폭이 커질 것이다. 물론 올해는 작년에 적자를 나눠서 반영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흑자도 나고 그리고 이 영신금속 그 뭐였지? 부동산이 있고 흑자가 있고 환율 수출 비중이 있다 보니까 원화 약세에 또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보는 게 이 자동화입니다. 이제 그 글로벌 아웃소싱이 다시 그러니까 직접 생산해서 수직 계열화로 가는 거랑 비교해 가지고 글로벌 아웃소싱이 또 점점 더 탄력을 받는데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공급망의 재조정. 그러니까 중국 위주의 공급망을 중국 외로 옮기게 되는. 그래서 지금 기업들 중에서 미국이 앞으로 대세다라고 해서 미국에 크게 베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도 미국 공장 짓고 삼성도 짓고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공장을 미국에 지금 국내 공장이 3기가 생산하는데 미국에 9기가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하는 공장
같이 가는데 뭐 지분 투자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건 모르겠지만 이 3기가 3배나 되는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앞으로 미국이 대세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제를 제외하고 가는 게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중국제의 핵심은 이제 불량입니다. 싸서 좋다. 뭐 예를 들어서 김치 10kg에 우리나라 김치 뭐 한 7, 8만 원 잡아야 될 겁니다. 중국산 김치 9,900원입니다. 마진 다 남기고도. 뭐 이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감수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고 뭐 품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보이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제 가성비가 떨어졌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중국제가. 그러면 이 불량을 했을 때 사람이 하는 거면 누가 잘못을 했는지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업체들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대되는 시기, 그 공급망 재조정이 이렇게 되는 시기에 이 자동화라는 무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고 모르겠으나 반응은 모르겠지만 누가 팔면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고 누가 사면 오르는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보다 좋은 가치를 지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댓글 확인을 못했는데 깜빡하고 1분 만에 댓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한번 또 쉬어보니까 재밌습니다. 녹화하는 게. 그전엔 재미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고 이게 녹화는 1시간이 아니 1시간이 아니라 40분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때 비가 많이 내렸었지. 감사합니다. 운동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주 업체 중에 이번에 투자한 회사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 앞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맞다. 계곡물에 들어갔다가 그랬었지. 감사합니다. 글쎄 못 봤는데. 혹시 댓글을 늦게 적으셨나? 새로 녹화한 데다가 올리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저는 또 이런 분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저는 아부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 같은데 칭찬 같은 거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장은 계속 고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적당히만 갖고 계시면 이런 시장도 충분히 또 경험해 볼 만하고 그 안에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종목들은 그 기간 동안 수익이 착실히 쌓이고 늘어나니까 나중에 터지는 것도 강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잘 버티시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